바드가 이제 우리의 코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바드로 코딩 태스크를 몇 개 요청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원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바드가 코딩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업데이트돼서 원래 할 줄 알던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보다 코딩 능력 관련해서 좀 더 개선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선수가 링 위에 입장한 김에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3명의 선수들과의 코딩 실력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바드까지 해서 4명의 선수가 되는 건데요. 각각 빙챗, 바드, 챗GPT4, 챗GPT 3.5입니다. 코딩 실력을 가늠해볼 만한 여러가지 미션을 이 4명의 선수들에게 시켜볼 계획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드는 0, 4, 널이 들어있는 배열에서 거짓으로 판단되는 값을 제외하면 몇 개가 남는가에 따라서 0개가 아니라면 A 3개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0과 널이 사라지고 4 1개가 남기 때문에 A 3개가 출력됩니다. 자, 여기서 관건은 인공지능이 if 조건문 안에 있는 코드를 잘 해석해낼지에 있습니다. 일단 빙챗부터 보죠. 설명 잘했고 결과도 맞습니다. 다음은 챗 GPT-4입니다. 역시 잘했습니다. 이번엔 챗 GPT 3.5인데요. 결과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틀렸어요. 설명이 틀렸는데 얻어 걸려서 맞췄습니다. 자, 이번엔 바드입니다. 바드도 틀렸습니다. 챗 GPT 3.5처럼 맞지 않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드도 챗 GPT 3.5처럼 얻어 걸려서 맞출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또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 틀려버렸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name 프로퍼티에 접근하면 함수의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명 함수일 경우는 함수를 담은 변수의 이름을, 아닌 경우는 함수 자체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빙챗입니다. 설명은 맞게 했는데 엉뚱하게도 결과에 공백을 넣어서 틀려버렸네요. 챗 GPT-4는 다 맞게 답했습니다. 챗 GPT 3.5는 설명과 결과가 틀렸는데 설명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설명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말해버렸습니다. 바드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설명을 했습니다. 바드는 여러가지 조금씩 다른 답변을 동시에 제공하는데요. 모두 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드는 답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답변을 주면서도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학습자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디스랑 클로저에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빙챗은 결과적으로 정답을 말했는데 정답을 도출해낸 과정이 재밌습니다. 400 더하기 300은 600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았습니다. 정답은 600입니다. 이번에는 챗 GPT-4입니다. 의외로 틀려버렸습니다. 디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의 논리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해도만 높았다면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챗 GPT 3.5가 다 잘 맞췄습니다. 챗 GPT 3.5가 챗 GPT-4를 이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바드도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언어 생성 모델들이 잘 하지 못할 테스트입니다. 짧고 강렬한 느낌의 코드인데요. 이거는 딱 보면 클래스 생성자로 인스턴스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매우 쉬운 코드입니다. 언어 모델도 수없이 많은 이것과 비슷한 짧은 코드 조각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하지만 이 코드는 에러를 내는 코드입니다. 특별하게도 이 클래스는 new 키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빙챗, 챗 GPT-4와 3.5 그리고 바드 모두 올바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머가 미숙한 탓에 변수 이름 등을 적절하지 못하게 붙여넣은 코드를 인공지능 모델들이 잘 이해할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배열은 리터럴한 표현법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 배열을 담는 변수 이름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언어 모델들이 코드를 잘 이해할지 아니면 부적절한 변수 이름 탓에 혼란에 빠질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빙챗 혼란에 빠져서 결국 틀렸습니다. 챗 GPT-4는 잘 맞췄습니다. 챗 GPT 3.5도 혼란에 빠집니다. 바드는 혼란에 빠진 모습은 아닌데 그냥 잘못된 정보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코딩할 때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실수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되지 않은 껍데기뿐인 코드를 주면서 완성해달라고 부탁해보는 테스트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함수 이름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함수인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일단 빙챗 잘했습니다. 이번엔 챗 GPT-4인데요. 시키지도 않은 처리까지 했습니다. 결국 더 나은 코드가 된 거긴 한데요. 시키지 않은 걸 했다는 거를 좋게 봐야 할지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3.5와 바드도 잘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간단한 거라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해볼 테스트는 최신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잘하지 못할 미션입니다. 오픈AI의 GPT 3.5 터보 모델을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2023년 3월에 나온 모델입니다. 즉 2021년도까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챗 GPT-4와 3.5는 잘하기 어려운 미션입니다. 빙챗과 바드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빙챗 잘 못 만들어냈습니다. 코드 모습을 보니까 이전 모델들을 활용하는 코드와 혼동한 모양입니다. 챗 GPT-4와 3.5 역시 잘 못 만들어냈습니다. 바드는 그럴듯한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드의 사용 방법에 대한 코드도 함께 줬는데요. 테스트해본 결과 메인 코드는 잘 만들어줬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코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메인이 되는 코드는 잘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디버깅을 시켜보겠습니다. 단지 논리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미션입니다. 이 코드는 사실 학습자들이 변수의 스코프의 특성을 배울 때 거론되는 코드인데요. 바로 변수를 만들면 코드 반복 중 변수 값을 출력 시에 예상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문제는 변수를 바가 아니라 let으로 변수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예시 코드에서는 보통 set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조금 언어 모델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 예시에서 사용되지 않는 qMicroTask라고 하는 특이한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빙챗은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바드는 좀 혼동이 있었는지 문제와 관련 없는 것을 원인으로서 지적했습니다. 챗 GPT-4와 3.5도 잘 해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챗 GPT-4가 성능이 좋았습니다. 바드의 경우는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넷 중에서 어차피 챗 GPT-4가 완벽하지 않다면 챗 GPT 3.5를 선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챗 GPT 3.5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한 답변을 한다는 점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맞지 않는 답을 주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맞지 않는 답의 형태는 거의 다 잘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서 일부분을 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코딩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AI가 주는 결과물에서 틀린 부분만 개발자가 스스로 고쳐서 쓰면 되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AI가 주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실행해보고 안 되면 에러 등을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반복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AI가 준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말면 다행인데 개발자의 컴퓨터나 시스템에서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이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콜라를 막 흔들고 나서 뚜껑을 따면 콜라 거품이 솟구치잖아요. 흔들려서 압력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콜라를 침대 위에서 따는 시도를 하는 거는 위험하겠죠. 콜라가 솟구쳐서 침대 위에 이불들을 더럽히게 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밖에서 모래밭 위에서 콜라를 따는 시도를 하는 것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콜라를 흘려도 모래밭에 흘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주는 코드는 이 콜라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주는 코드를 실행해보기 전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코드를 실행해서 문제가 생겨도 크게 상관없는 샌드박스라고 불리울 수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전혀 코딩이 불가능하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나마 불가능하던 것을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몇 가지 테스트만 가지고 또 제한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본 것이라서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겪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